안녕하세요. 마이펫케어 1일 MC를 맡게 된 강병구 약사입니다. 반려인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일 텐데요.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예방접종 과정이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막대한 예방접종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반려동물과 동행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들어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은 백신 구매와 더불어 전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동물약국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개 4종 종합백신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동물약국에서의 백신 구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인들은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과연 농림부의 이 같은 결정이 반려동물과 반려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농림부와 수의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물약국협회가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물병원 접종 시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자 과반이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경우 접종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농림부의 주장과는 달리 반려동물 보호자 중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일 경우 동물병원의 막대한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접종을 포기하게 된다면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률은 높아지고 이는 곧 동물 복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반려인 4분의 1 이상은 비용 부담으로 접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개 종합백신 DHPPI의 경우 동물약국에서 약 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동물병원에서는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금액인 2, 3만 원의 비용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부와 수의사회는 자가접종은 불법이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농림부가 마련한 동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에서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 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물병원의 과도한 예방접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보호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자가접종을 불법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농림부와 수의사회의 입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접종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내역 및 약물의 처방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동물병원 내원 시 보호자는 반려동물에게 행해진 검사 및 진단 내용, 처치 내용 혹은 처방 약물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여하고 성분 라벨이 뜯겨진 채 보관된 의약품 등을 고발하는 반려인들의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동물병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제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점, 의약품명이 지워진 채로 약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점, 동물의료 관련 무자격 직원이 근무하는 점, 보호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농림부의 정책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이들을 케어하는 보호자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고질적인 문제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안 돼 접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과연 동물 복지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반려인 여러분들은 진짜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복지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